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낙연이든 또는 김부겸이든 정세균이든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박영선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대응하고 발언하는, 심지어는 김종민 의원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거리두기를 해요.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박영선 전 의원이, 우리가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뭔가 정치적으로는 너무 표변하는 거 아닌가, 표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아주 친근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갖지만 더 이상 정치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손절을 해버리는. 하지만 그건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인 셈법이 분명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거리두기를 하나.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낙연계라고 불렸던 서른 또는 미스터 선소리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소리하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 다음에 뭐 조금밖에 알잖아요. 조홍천 의원, 박용진, 뭐 늘 듣거나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박영선은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박영선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양이 탈선 호랑이다. 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양이 탈선 호랑이다. 분당 가능성을 재차 전망했다. 여러분들, 박영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으로 뭐 분당이 됐다기보다는 쪼개진 거죠. 그때 국민의당에 김한길, 박지원, 문병호 이렇게 참여를 할 때 박영선 전 의원도 거의 참여할 뻔했던 거예요. 왜? 2016년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 희망이 없겠다, 미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 국민의당으로 가는 게 더 낫겠지, 내 정치적 미래에 더 낫겠지 판단을 할 찰나에 안 갔단 말이에요. 누가 만류를 하느냐? 김종인 박사가 만류를 합니다. 박영선 자리는 내가 확실하게 줄 테니까, 그렇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박영선이에요. 근데 박영선이 고양이 탈선 호랑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인격자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건 거의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쌍욕을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박영선이 나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안 가,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박영선 전 의원의 태도가 보여주는 이 상황은 상당히 이전과 다르다. 자, 박영선의 김종민까지 나왔어요. 김종민 의원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주로 중진들 위주로
이른바 개딸 양아들이야 또 초재선에 이재명 대표로 결집을 했던 정치인들은 쉽게 못 벗어나겠죠. 뭐 김남국이나 김용민이나 최강욱이나 또는 김의겸이나 못 벗어나겠죠. 하지만 그 외의 중진들, 많은 정치판을 경험해왔던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아시거든요. 그럼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위기, 사법적 위기와 여론의 위기가 언제쯤 올까요? 저는 지방선거 1년 전입니다. 2월에서 3월 정도. 1차 위기입니다. 왜? 그때 이미 사람들은 후내년에 있을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우리 당이 이래도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래도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 2월 3월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소환조사 받게 생겼고 그럼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낙연이든 또는 김부겸이든 정세균이든 내년 5월쯤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